안녕하세요. 미얀마 희망 누리방송국 안만호 목사 박정신 목사. 오순옥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 저희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긴장도 되고 식은땀도 나고 또 설레기도 하네요. 별로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세 명이 풀어갈 주제는 미얀마 타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얀마 타무는 미얀마에서도 서북쪽 제일 끝자락에 있는 인도와 다리 하나 사이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학교나 그리고 또 고아원, 교회 등에서 우리들이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서 선교를 했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선교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누리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선교 재단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안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누리나라의 선교협회가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10년 만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 대상이라고 하는 슈페리어 대상 그리고 상금을 금년에 받았어요. 예, 참고적으로 그 슈페리어 재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2014년 그 김기월 장로님께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이거는 한경직 목사님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기념 재단을 후원하면서 또 복음 전파를 힘쓰는 선교, 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봉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이 세 파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딴 것까지로 복음을 전하고자 그런 이제 취지에서 슈페리어 재단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 슈페리어 재단에서 저희에게 상과 상금을 주면서, 사실은 뭐 상보다는 상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청을 저희들한테 했어요. 이 상금을 줄 테니까 거기 당신네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싱글맘을 위한 미신교실 건물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형편을 보니까 선교 접촉 정무로 미신교실이 굉장히 좋고 또 요청도 있다고 하니까 제2 미신교실을 시작하는데 비용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협회 10년 동안 한 내용들을 보니까 미신교실뿐만 아니고 이 태양광, 그리고 고아원 사역,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생 교육 사업, 또는 이제 신학교 교육 사업, 또 이제 무료 약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선교지에 좋은 아이템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공개가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우리가 좀 비용을 가지고 공개를 좀 해주세요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상금을 받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 콘텐츠가 저희들이 선교할 적에 맨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타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처음에 타무 가서 보니까 이건 태양광을 전기가 없는 지역이 돼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우리가 결정을 했었거든요. 타무 처음 갔을 적에 아마 여러분들 타무 하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평신도이신 오순옥 박사님께서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박사님 그때 기억이 생생하시죠? 네.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필름처럼 이제 기억이 들어옵니다. 그때가 처음 2014년도 6월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네, 누리팀 5명의 미얀마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딱 요청이 데이비드 신부님께서 미얀마
고아원, 미얀마 타무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자마자 저희 5명은 별다른 생각 없이 바로 미얀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경비를 절감하자라는 차원에서 3개의 나라를 경유해서 미얀마에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가 만달레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걸렸던 시간이 대략 3개의 나라라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그 방콕 수완나폼으로 가서 거기서 한 10서너 시간을 대기를 했다가 또 베이징 공항으로 다음날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역시 대여섯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쿤밍 거기서 이제 만달레이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또 대여섯 시간 이렇게 장장 만달레이까지 가서 대기한 시간들을 보니까 한 30시간 이상 됐어요. 특별히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자비를 들여가지고 비행기 값을 가지고 갔는데 최대한 비행기 값을 전략을 해가지고 거기 고아원에 쌀이라도 좀 넉넉하게 사주고 오자.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했을 때 대략 뭐 얼마 걸린다라는 예상은 나왔지만 이렇게 힘이 들면서 갈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미얀마 만달레이 공항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도착을 했겠구나 라고 이제 안도의 한심을 지었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 도착한 게 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국내선을 타고 사가인 깔레 공항으로 이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선 타는 비행기는 대략 이제 2시간 정도 거쳐가지고 깔레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일정은 다 끝났다. 깔레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아마 데이비드 신비님이 막 우리를 맞이할 거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깔레 공항에 탁 내렸어요. 근데 공항에 탁 내렸을 때 그 첫 느낌이 뭐였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조금 시골에 이렇게 터미널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깔레 공항이라는 곳이. 그리고 우리들 짐을 어떻게 운반을 해주었냐면은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리아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퀴 4개 달리고 이런 거. 꽤 큰 리아카. 거기에다가 짐을 싣고 우리들의 짐을 이제 공항 밖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막 그 모습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와, 우리나라 한 60, 70년대의 모습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짐을 찾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는 이제 데이비드 신부님이 플랜카드 딱 들고 한국인을 환영합니다 라고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야, 우리를 그때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인솔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갈 때 뭐 거기 공항 가면은 뭐 저 마중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국 생각하고 그럼요. 큼직하게 플랜카드에다 축 코리아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네요. 좀 기다려 봅시다. 1시간 기다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2시간 기다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시골 공항이니까 그 비행기가 그날 끝이었어요. 빨리 나가라고. 우리 문 닫고 우리 퇴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모텔이 하나 있는데 저리 들어가서 자라고. 지금 이제 그 다른 데 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 수 없이 그 모텔로 이제 갔어요. 아마 영국하고 우리가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일로 착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분들이 이제 별 수 없죠. 그래서 그 모텔로 이제 갔죠. 가서 기다리다가 다음 날까지 뭐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니면서 놀다가 그 시간에 딱 비행기 오는 시간이 오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축 코리아 나타나겠지 했는데 여전히 안 나타나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 내가 제일 황당했죠. 그런데 이제 뭐 그때 어떻게 했었지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지 된다. 그래서 마침 이제 안 목사님께서 기억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 타무에 있는 고아원 이름이었었어요. 그래서 OBS라는 고아원 이름을 기억을 해서 그럼 일단 우리가 타무로 들어가자. 그래서 OBS를 그 안에서 찾아보자. 이래서 이제 기사를 수배해가지고 맞아. 그 타무 갑시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예, 그래서 가가지고 고아원 찾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찾다 보면 찾을 수 있겠죠. 해가지고 거기서 탐으를 출발한 겁니다. 거기에 탐으로 들어가는데도 사연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도 화물차 같은 차에 이제 저희 75명이 타가지고 한 6시간 정도 가면은 아마 도착할 거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가는 도중 그 길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아보면서 이런 길을 가볼 정도의 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철길 다리가, 거기가 이제 영국의 2차 대전 때 영국인들이 이제 다리를 놓아줬던 다리인데 자그만치 타문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7, 80개 다리를 지났어요. 그리고 검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기억에 그때 다 하고 나서 이제 해주셨던 말이 어떤 거였냐면, 외국인으로서 저희 팀 75명이 첫 발짝을 디딘 곳이 이제 탐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이제 미얀마에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부족 그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당신네들이 2차 대전 끝나고 처음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러길래 이게 또 무슨 소리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2차 대전 전에 한국 사람이 거기 9명 왔대요. 누군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그 중요한 인팔 전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인팔 전투 때 그 연합군에서 한국에다가 일본에 대해서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영어하고 일어하고 뛰어난 이 한국 군인들을, 정보 군인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임시정부에서 해외에 처음으로 파견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견한 군인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제 살아서 그때 이제 돌아온 걸로 알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팀이 2014년에 처음으로 거기 탐에 갔던 거예요. 거기서 박 목사님, 공항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플랜카드가 탐우 OBS 고아원 입구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코리아팀 환영합니다. 물음으로 찾아갔죠. 역시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처음 가는 곳인데도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셨네요. 시골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시골 아니고 소도시.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그 긴 시간 2박 3일을 저희가 움직여서 도착을 했던 곳이니까. 지금도 저희는 그때 그 사람들 공항에 나와가지고 축 뭐 코리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안 나오면은 뭔가 이 연락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왜 안 나왔는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솔직히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단단히까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회포를 풀다 보니까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대략 한 오후 4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서로 이야기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냥 뉘엿뉘엿 이제 저녁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녁이 돌아오면서부터는 또 뒷이야기를. 그게 이제 태양광 발전기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오는데 어두워지는데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 안 켜냐고 그러니까 여기 전기 안 들어옵니다. 소옷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오후 8시쯤 되면 캄캄해지니까 여기 그때는 시내 전부 다 불이 나가고 통금되고 그러니까 빨리 숙소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둘러서 숙소로 갔어요. 거기 이제 모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여관보다 더 이제 좀 이름이 예,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갔는데 진짜 들어간 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밤새 그냥 잠밖에 안 잤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이 전기 문제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올 초에 이제 줌으로 그 페이널신학 학생들 강의할 때도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2021년 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기 보급률이 56% 정도. 그래서 미얀마가 동남아 중에서 가장 전기 보급률이 낮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그런 이제 요인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수력 발전이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뭐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풍부한 이제 수온을 통해서 그게 수력 발전을 주로 하지만은 이게 송배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지방까지 이 전기 보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35%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기 보급이 안 되는 곳이 한 6만 5천 마을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결국 땔감을 이제 구입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6.25 이전에 2만 마을이었다고요. 2만 마을요? 예. 그래서 이제 땔감을 이제 이거 뭡니까? 구입하는데 한 233시간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한 70% 이상 가정이 그 디젤 램프라든가 촛불로 이제 불을 밝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열악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가로등, 헌한 이 도시 불빛 상상도 못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바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빛인데 그 빛을 이제 들고 간 거죠. 그게 바로 태양광. 태양광 선교의 시발점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신데 충주대학교 김강호 교수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이 태양광 학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안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친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가보니까 그 상황이 그러고 고아원에서 우리가 애들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면은 밤에 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거기서 이야기한 게 여기 태양광을 좀 설치를 해서 애들이 공부 좀 하게 하고 쌀을 좀 대줘서 먹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하자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어떻게 태양광을 거기를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던 가운데에 이제 여기 그 위클립 선교회 성경 번역하는 그 김성훈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이 친구 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나 왔으니까 한번 보자. 어디서 볼까? 그랬더니 종로 3가 여기에서 보재. 타멘탐스 커피숍에서요. 그러면서 김광호도 그날 올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같이 봤어요. 그러면서 너 뭐 저기 미얀마 갔다 왔다면서 어떻게 잘 갔다 왔어? 그랬더니 잘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밤이 되니까 캄캄해서 잠만 자도 왔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김성훈 선교사가 이제 김광호 교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저 태양광 좀 만들어가지고 그쪽 보고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태양광 만들 줄 알아? 내가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너? 얘가 한국에서는 1등이고 세계 최고의 그 태양광 쪽 전문가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양광 학과는 청주대밖에 없어. 얘가 그거 설립했어.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요. 어쨌든 김광호 박사님이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준 태양광 키트를 잘 이렇게 최고급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6월 달에 갔다 와서 9월 달에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태양광 발전기죠. 그때 뭐 신기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오고 뭐 이게 난리 났었죠. 그랬었는데 문제가 그게 값이 비싼 거야. 워낙 고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야, 이거 값이 너무 비싸서 이거 한 대 사다 주면은 우리 그게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을 해서 최저로 거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방에 불 하나, 전등 하나 좀 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방법은 알았어요. 그게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보급해주면 아이들이 공부도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늘
청소년한테 저희는 이제 미얀마 들어갈 때도 늘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의 리더로 성장을 할까? 한 아이가 잘 키워지면 그 마을이 살고 그 도시가 살고 그 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 그럼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전기보급을 하자. 이제 안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해준 것처럼 비용 쪽에서 이제 걸림돌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700~800 정도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찾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재 같은 것들을 타무에서 직접 수급을 해서 비용을 낮출까? 자,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처음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타무를 갔다 왔는지. 이게 박사님 획기적으로 그 비용을 획기적이에요. 정말 획기적으로요. 그래가지고 태양광과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주에 자세히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광 세계 최고의 학자이신 김광호 교수님의 지도로 미얀마 태양광 보급을 하게 된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해요.